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크리스님한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하죠. 본인이 제가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가 문매를 맞았는데 이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 중에 테슬라가 엄청난 일을 해냈죠. 또 설명해 주시죠, 우리 네, 테슬라가 총재님. 1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테슬라 IPO 하고 나서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 아, 업계에서도 최초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13일 동안의 시장 가치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거를 좀 근데 이게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라서 이 어, 13일 만에 시장 가치가 이 토요다 마켓캡하고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정도였어요? 그 2주 동안에 산 금액만 해도 토요다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GM하고 포드하고 폭스바겐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김선우 기자 상황이 돈 좀 벌었겠네. 어, 몇, 이야, 몇 그거 주가 보면 한석사.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막 요즘에 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얼굴 폈어요. 권순우 기자. 야, 저 코로나 그러니까, 걸려서 아팠던 거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거 방송할 때만 해도 처음에 방송할 때만 해도 그때 안 좋아서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막 걱정 많이 네, 하셨는데 맞아요. 네, 네, 상황이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됐네요. 네. 근데 왜 오르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오르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부문도 자동차 부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이 생성 AI 때문에 또 테슬라가 부스트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사실 전기차하고 AI하고 뭐가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테슬라가 이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율주행. 부분에서 또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AI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그렇고 테슬라는 또 칩도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성 AI가 테슬라의 FSD 쪽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신 그리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추구하는 거는 로보택시잖아요. 무인 자율주행으로. 근데 이쪽 그 시장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2020년대 그 빅테크 5 탑 5 기업 마켓 캡을 합친 거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AI로 인한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기술 쪽에 관련을 해서 아무래도 그 FSD도 그렇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이쪽에서는 잘 못 보는 부분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FSD는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뭐 FSD로 하는 그런 차들이 실험차도 테슬라 직원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음, 또 프레이드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는 진짜 그 충전 네트워크 표준화시키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GM, 포드 다 그 지금 또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그 이 충전 네트워크를 다 테슬라 표준으로 쓰게 돼. 이것도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충전 네트워크가 어 테슬라 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무슨 표준할 때 항상 두 개가 싸웠잖아요. 방송 맞아요. 표준도 그렇고, 뭐 디지털 TV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두 개가 싸우는데 항상 시장을 이기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을 사실상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방식이 충전 방식이 넘어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전뿐일까요? 제가 볼 때는 라이다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라이다 자체가.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센서로 하지 라이다 안 쓰잖아요. 카메라로 응? 하죠. 카메라로 센서로 하잖아요. 센서랑 카메라. 센서로. 센서랑 카메라로 써서 지금 자율주행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이나 양산성에 있어서 물론 일론 머스크가 알아요. 라이다가 더 좋은지 당연히. 응? 근데 라이다도 뭐 양산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결함도 있긴 있는 거고 완벽한 기술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의 문제야. 지금 테슬라 사고 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고 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사람들이 부주의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지금 잡으라고 하는데 안 잡는 거야, 자꾸. 이거를 자율주행. 사실은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에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기술 방식은 테슬라가 지금 하는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충전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이 테슬라 방식보다 지금 기존 일반 방식이 더 낫다라는 기술을 하는 분들 상당히 좀 많았죠. 그래서 테슬라 방식이 이 꽂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게 그 애플 같잖아. 이게 USB-C가 아니고 얘네들 그 라이트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닝 방식으로 통일이 된 거야. USB-C보다. 어떻게 보면 충전 방식이. 그러니까 애플이 표준을 만들었듯이 이것도 만든 건데 저는 이게 라이다가 지금 나오는 차가 없거든. 라이다 차로. 너무 어려워. 비싸고. 가격 못 떨어져. 테슬라 지금 계속 보급되고 있어. 계속 지금 뭔가 나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뭐 사고도 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고 많이 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데이터를 테슬라 다 가져가고 있어.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해.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FSD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FSD 뭐 지금 자동차 전문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왜냐면 FSD 발전 속도 한번 본 적 있어? 어? 본 적 있어요? 별로 잘 모를 거야. 타봤어야 알지. 전 타봤어요.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좀 테슬라 방식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라이다도 저는 이게 어, 충전 방식이 테슬라로 갔다는 거는 라이다 방식도 센서나 카메라 방식이 우위가 시장 우위 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최근 주가 13일 연속 상승 이거를 반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좀 트리거가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물론 테슬라 주가는 한 요인만 작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 그런 충전 방식의 이번에 승리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사로 좀 쓰세요, 우리. 이게 사실 마지막은 이 갑자기 얘기를 업무 기사로 지시로 좀 써. 네. 어머, 진짜. 순우가 갑자기 지금, 갑자기 지시로 바뀌었어. 이거, 지지로, 지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에디터 모드로.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요거를 기사로 살짝 썼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GM이랑 포드가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오는 테슬라가 연간 그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엄청난 이게 주가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가 애플처럼 어떤 해자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뭐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토요타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우리도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토요타 역시
테슬라의 어떤 그런 생산 방식인 기가캐스팅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EV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산 방식이나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리튬 정제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이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모든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산 방식까지도 이제 막 자신만의 해결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우리 캐시우드 언니를 만나서 또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600 이상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술력 측면이나 어떤 해결을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이 밝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리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주가 전망은 좀 어떨까요? 주가 테슬라는 어떻게 전망을 되는 얘기하기 위해서는 겁니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도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이제 표준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테슬라가 그 자기만의 생태계,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구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시장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트리거가 됐긴 했죠. 근데 이거를 사실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얼마나 더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마진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돈 쪽으로만 보기에는, 그거로만 보기에는 크게 기대할 건 없는데, 그것보다는 이 변화로 인해서 EV 업계가 완전히, 얘 또 시작이야. 그래서 EV 업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은 EV를 차지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 그 차에서 제공되는 그 차저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화가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엑산모빌이라든지 쉘이라든지 이런 주유소에서도 이거를 차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표준화가 돼버리면. 실제로 지금 쉘이 그 로열드치 쉘이 볼타라는 어 차징 네트워크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번 3월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주유소가 EV도 같이 연결돼서 하는 시대가 곧 온다. 그렇게 되면 EV 시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인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조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 제가 봤을 때 테슬라 이제 주가가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동차 부문의 회복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 더밀크 기사에서도 이거를 했었는데, 그 유럽 부분의 점유율 상승세가 이미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민들 밀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게 방송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가격 경쟁을 먼저 시작한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상황을 지금 얘기가 아니, 지금, 이랬습니다. 그 얘기 막간을 때문에. 이용해서 지금, 네. 좀 예, 얘기를 좀 잠깐 공기장 해주시다가 물어본 거는 사탕을 좀 줘야 되겠어요. 주가가, 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네, 과거가 아니라 그 오를지를 물어봤는데,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 아까 일단 저는 애를 네. 그러니까 애를 일단 대표님이 진정시키고, 그 라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기술이랑 저는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카메라만 써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AI 성능이 그렇게 퍼포먼스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 된다는 거, 그거를 확신한 게,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죠. 컴퓨터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를 믿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좀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그래서 그 오픈 AI 공동 창업했잖아요. 사실은 그때 옛날부터 샘 알트만도 그렇고 되게 이쪽 업계에서 되게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계속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입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쪽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은 안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죠.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정말 사물 인식하는 인식도는 정말 정확하거든요. 사람보다 더 높거든요. 지금 퍼포먼스 측정해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네. AI가 주가에 굉장히 지금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큰데 사실 AI 초반에 나왔을 때 주가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어요. 초반에 연초에 이제 AI가 소개가 되고 나서 한번 기대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었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AI가 그냥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가 벌써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모든 주가가 이제 같이 오르기 시작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경제 자체는 분명히 다운힐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이 AI 쪽으로만 계속 몰리는 거죠. 빅테크 쪽으로 계속 몰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요번 오늘 그 어도비 같은 실적에서 나왔던 게 어도비가 요즘 포토샵을 보면은요 그 베타가 나왔어요. 포토샵 베타가 나왔는데 이거를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생성 AI를 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게 완전 아, 신세계예요. 자, 그래픽 디자인 어. 할 때는. 자, 아니, 테슬라 어떻게 되냐고. 테슬라. 그게 궁금하다고. 빨리 이거를 배경 지금 지식 말고. 지금 차익 테슬라 실현 얘기하는 게 계속 차익 돈, 뒷감을 실현해야 이렇게 돼. 까는 지금, 건데 지금, 차익 지금 실현해야 돼요. 공기자 돈을 보내 안 보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테슬라. 지금 계속 아니, 아무도 팔아, 이야기 좀 말아. 네. 어떻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그러면은 해. 간단하게 무지하게 째신데 왜 이렇게 좋아. 테슬라. 지금 본인의 돈이 걸려 자, 있어가지고 좀 예민하시네 일단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분기 말 조정이 이제 시작돼요. 3분기부터. 3분기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게 오늘인데 오늘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죠. 오늘이 그 옵션 만기가 이제 4개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옵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큰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시장이 그 AI에 대한 기대와 실적으로 계속 올랐다면 3분기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이후에 이제 다시 폴폴리오를 재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본인 같으면은 3분기 이제 이 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도 이번에 1억 달러를 팔아치웠죠, 테슬라를. 지금 월가 쪽에서 보면은 월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몰려들고 있는데 기관 쪽은 스마트머니는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3분기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폴폴리오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금 2분기 같은 사실 패러볼릭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 보이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가든지 사이드로 가면서 상황을 좀 보는 시장이 그 장세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그 일단은 경제 자체가 다른 러셀 2000이나 기업 스몰캡 그런 기업들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결국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에 다를 텐데 그게 만약에 안 좋게 나타난다면 빅테크 쪽도 EV 크레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이드웨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 기관들은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있으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3분기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식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걸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결론 얘기할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방송은 빙빙 결론부터 돌리니까 안 나 좋아해. 물어뜯기는 줄 알았어. 말해야지. 나 막 딴 생각 계속하다 역시 도대체 언제 사회적 나오는 거야 이게 지위가 이래서 도대체.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처럼 네, 응. 근데 말씀하세요. 머스크 무슨 지금 프랑스에 가 있잖아. 비바테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실 올해 가서 한국에 해잖아요. 비바테크가. 그래가지고 한국도 유니콘도 많이 가뭐 이야기한 거 아직은 없죠. 그 머스크가 이야기한 건 아직은. 응.
지금 뭐 비비아테크 지금 네, 진행 진행 중이에요. 지금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 라이브 그러니까 중이에요. 네, 라이브 네, 중. 그러니까 네. 라이브 중이구나. 음. 알겠습니다. 테슬라 내용은 이 정도에서 조금 정리를 또 해보고요. 또 우리가 주민더 밀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밀크가 또 하나의 단독을 했습니다. 더밀크만이 갈 수 있는 것 현장을 저희가 또 직접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닉 기자님께서 구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뉴욕에서 열린 어떤 행사였죠?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구글이 뉴욕 맨해튼에 오피스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큰 게 이제 피어 57이라고, 이게 뭐 샌프란도 그렇지만 뉴욕도 이제 연안 바닷가의 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 선착장 같은 게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개조해서 많이 쓰는데, 구글 이제 오피스가 피어 57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 행사를 하는데, 구글이 이제 한 번씩 이제 구글 본사는 이제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에 있고, 저도 이제 거기 좀 살기도 했었는데, 개발자 대상으로 이제 뭐 IO 같은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프레스 대상의 어떤 이벤트를 뉴욕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언론사들은 다 뉴욕에 있거든요. 미국 잘 아시겠지만 뉴욕에 이제 뭐 뉴욕 타임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그래서 프레스를 초청해서 먼저 이제 공개를 해주는, 대중에게 공개하기 앞서서. 근데 이제 더미크는 조금 이제 약간 글로벌 미디어처럼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멋지다. 싶고, 우리만 갔죠? 네, 저희만 그 한국 매체로는 저희만 갔고, 이게 왜냐하면은 계속 네. 꾸준하게 취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것도 이제 뭐 기사를 썼는데, 뭐 내용은 AI 신규 기능을 론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휴가를 생각하는데, 이제 구글이, 저는 요즘에 느끼는 변화는 이 테크 회사들이 되게 컨슈머 지향적인 좀 액션을 많이 취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이거를 물어봤을 때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근데 그걸 뭐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발표한 새로운 AI 기술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시연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뭐 휴가 계획을 짤 때 그 구글 맵에 들어가는 신규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 동선을 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몰입형 그 보기라고 해가지고 구글 지도에서 새로 또 AI 프로세싱 통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리 좀 탐험을 해보는 거죠. 이 시간에 시간대 이제 그 타임 슬라이드라고 있어가지고, 시간대를 슬라이드 조정하면 언제 날씨가 어떻고 사람이 얼마나 붐비는지 그 현장에, 예를 들면 프라하성 같은데 그런 데를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제일 주목받았던 거는 이 버추얼 트라이온이라 그래가지고 가상 탈의실, 뭐 가상 착장, 가상 뭐 어 시착, 뭐 이렇게 이제 피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좀 관심이 많았어요. 뭐 개념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사실 이게 뭐 구글이 완전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아마존도 사실은 이런 거 버추얼 피팅룸 하고 뭐 하긴 했었는데, 구글은 구글이 다른 거는 이거를 위해서 AI 모델을 하나 개발했어요. AI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그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 우리가 이제 음, 초상화 앱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 넣으면은 뭐 모자 쓴 고양이 만들어줘, 이렇게 텍스트 치면 그 고양이 생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 모델, 여기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요게 그 모델 생성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옷이랑 그다음 모델을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그 옷을 입은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얼굴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나랑 가장 비슷한 모델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발전하면은 내 얼굴을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사이즈는 또 이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건 좀 오히려 더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랑 비슷한 모델을 하나 골라가지고, 옷을 입혀볼 수 있는 거죠. 또,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이미 이제 구글 쇼핑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브랜드들이 일단 적용이 되고, 일단 여성 상의만 적용이 됐어요. 현재까지는. 이게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구글 쇼핑에서 그 특정 브랜드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옷을 고르시면 그 밑에 이제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그 버튼이 활성화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눌러가지고 모델을 뭐 아주 이제 체형이 작은 모델에서부터 체형이 큰 모델을 골라서 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이제 실제로 뭐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기술이 AI 기술이 그래 AI 되게 훌륭하다. 구글이 AI 기술 좋다. 알겠는데 뭐 맨날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대규모 언어 모델 하는데 그걸로 뭐 하는데라고 했을 때 이런 거 할 수 있다. 너가 뭐 옷도 쇼핑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피부 상태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미지 그 컴퓨터 비전 얘기도 나왔었는데 라이다 하면서 라이다 대신 카메라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렌즈 기능도 새로 추가된 게 피부 상태를 그냥 이제 카메라 대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규제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의료 쪽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그래서 이게 상태가 어떤지 매칭만 해주고 내가 좀 어디 이게 상태가 되게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되게 이제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의사 상담해서 뭐 진짜 실제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다음 액션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구글이 이게 또 AI 기술 관련해서 어, 데모, 시연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11월에. 거기도 제가 다녀왔었는데 되게 열심히 한다. 열심히 좀 그 기술 기반으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글 하면 또 여기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게 우리 손 대표님 또 구글 전문가시잖아요. 구글 전문가시죠. I/O도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보시고 이번에 구글 I/O에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이런 시도들 이런 구글의 변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좀 진짜 찐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찐 전문가는 그 우리 닉이 찐 전문가. 아니, 우리 닉님이, 예, 예. 닉님이 계속 팔로우를 잘 하시지만, 원래 또 예. 실리콘밸리에서 그 구글 쪽의 어떤 그런 역사부터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해서, 역사, 네. 구글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와 이제 맥락 속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디테일한 거는 우리 닉님이 잘 봐주셨고요. 이 구글 역사로 보면은 지금 이게 약간 아까 아이오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아이오가 5월에 했죠. 거의 지금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만에 지금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했던 그 바드 처음에 공개해가지고 폭망했던 그게 언제였죠? 파리 그게 4월이었나? 그죠? 그거 2월이었어요. 3월이었나? 2월이었나요? 네네. 그 폭망해가지고 주가 그때 막 떨어지고 그 2월 그리고 그때 절치부심에서 만든 5월에 어 구글 아이오 그리고 지금 6월 17일에 6월 이번 주에 있었던 구글 아이오 지금 피팅 행사 그러면 이렇게 컨슈머로 보여주는 AI를 통해서 이 지금 약간 이게 지금 구글이 지금 이제 정신 좀 약간 좀 정신이 차렸다.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정신이 좀 정신 돌아왔어. 그 차렸다. 전에는 거의 정신 차렸다는 게 이게 정신 차려서 이제 이 막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막 긴장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조금 이게 자기 자리를 약간 좀 찾았다. 자기 네. 자리를 좀 찾았다고 자신감을 약간 이제 우리 AI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좀 찾은 거야. 우리가 반응도 좀 좋고 지금 여러 가지 이거 나온 다음에 약간 오픈 AI에 대한 열풍이 약간 좀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제 구글이 나온 다음에 이게 약간 그리고 이제 AI 구글 지금 평소에 하던 이거 하던 거거든요. 이런 걸 조금씩 이제 공개를 하면서 구글이 지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한종훈 기자가 쓴 뭐지? 가사 이거 날씨 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AI 가뭄 예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태풍 예측 이런 것들, AI 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계를 구하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 실험성,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원래 하던 회사였는데, 챗GPT에 밀리면서 막 쫄리고, 막 구글 뭐 진짜 큰일 났다 하다가, 이제 좀 안정화돼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피팅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서 어떤 프로덕트로 나올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생각이 나고요.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 세계 이거 관련 스타트업들 많거든요. 요거 하는 스타트업들. 제가 아는 스타트업도 있어요. 다 망했구나. 어? 가상 피팅하는 다 회사들이 스타트업들. 가상 예, 피팅하는 예.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지금 가상 피팅 회사들 이게 되겠어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아는 가상 피팅 회사가 떠올리면서 아, 참 좀 뭐랄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뭘 하기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음,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GPT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잖아요. GPT 유사한 모델 또는 모델을 만들려는 스타트업들 또 이렇게 뭐 외국에 이거 실리콘밸리 말고 외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음, 판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스타트업의 룸이 사실 지금 엔트로피나 아니면 코이어나 이게 스타트업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스타트업이야?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중견기업이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지금 이 AI 판이 스타트업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하더라도 버티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판으로 좀 가고 있고, 일단 태어날 때부터 중견기업이야. 펀딩 맞습니다. 규모, 응? 밸류에이션, 펀딩 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플레이들 인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 이 AI로 인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인해서 스타트업 지형이 많이 바뀌고 많이 바뀌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플레이북 자체도 나는 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음, 지금 어떤 뭐 시리즈 라운드 무슨 뭐 시리즈 뭐 투자 받고 이런 것들이 어, 이 지금 왜냐면 AI 스타트업들이 지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요런 AI 스타트업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제가 말하는 건 전 세계 스타트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MWC 같은 거 많이 봤거든. 이런 스타트업들. 근데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구글이 이런 거 가상 피팅 내놓는다는 거는 지금 이 접목만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각 영역별로. 어? 이 도메인별로 다 들어갈 거잖아요. 이번에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음, 뭐라 얘기했어. 제너럴한 걸 하지 마라. 제너럴 이런 거 도메인 스페시픽한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9일날. AI 스타트업 앞에서 저희가 지금 어, 어떻게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샘 알트만이 이 도메인 스페시픽한 특정 영역 스페시픽한 거 만들어 제너럴한 거 만들면 안 돼. 이건 사실은요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놈이에요 놈. 응? 그렇죠. 이 이거 기본인 거야. 근데 이걸 개기지 마라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감히 모델 같은 거 만들지 마. 응? 그냥 모델 같은 거 네, 만들지 말고 젠 AI 이용해가지고 대략 뭐 유사한 대기업들의 플레이를 만들어서 자기가 더 빨리 가서 대체할 거다 이런 옛날 플레이북인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제가 볼 대로 때는 음, 음, 그 스타트업이 저 보는 순간 양극화처럼 저는 인식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많은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질 건데 아까 그 스타트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얘기한 뭐 코이어, 엔트로피 같은 회사들은 구글이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 회사가 아니고 다 빅테크들이 마술을 다 뻗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트너십으로 삼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미 점 찍어놓고 같은 우군으로 이제 연합군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런 데만 잘 되고 다른 이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반 기능을 다룰 경우에 되게 어려지고 또 저는 또 이게 이 기능이 이게 구글은 생성 AI를 되게 검색이랑 연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구글 쇼핑에서 의류가 검색이 제일 많대요. 의류 검색이. 그러니까 음, 의류 검색이 제일 많으면은 검색한 다음에 네가 맞는 거를 네 옷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를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성 AI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검색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구글 검색 이용하면서 뭐 또 브랜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입혀보고 이거를 완전히 이제 심리스하게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 가져가는 거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스타트업이 경쟁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는 구글이 이미 이제 서치 엔진을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서치 엔진을.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시기다 스타트업들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게 AI 때문에 음, 빅테크들만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그런 거에 반응한 것 같고 사실 빅테크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AI로. 그러니까 그 최근에 한국의 모 스타트업에서 이제 굉장히 프라미싱한 스타트업인데 시리즈 A를 받았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간 약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밸류에이션 대략 나오긴 하는데 어 이제 뭐 큰 밸류에이션이죠 물론. 근데 지금 이 생성 AI 열풍과 또 그 회사의 야심에 비해서는 왜냐면 그 정도면 금방 소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판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나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특히나 지금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나오는 스타트업들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다, 거기서 아름아름으로 투자하고, 아름아름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글로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좀 모르겠어. 그래서,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버가 나왔을 때, 우버가 나왔을 때, 에어비앤비 나왔을 때, 10년 전이죠. 응? 그 다음에 페이스북 나오고 트위터 나왔을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메신저 왓츠앱 나왔을 때 뭐 했어요? 각국의 로컬이 다 나왔거든. 로컬 왓츠앱이 뭐죠? 카카오톡이잖아. 응? 로컬 왓츠앱이 카카오톡이에요. 그 다음에 로컬 우버, 그滴滴 출신 아니야. 그 중국에. 그 다음에 우버도 해외 진출 막 다 들어갔고. 근데 AI 모델은 각국에서 지금 카피할 수가 없잖아, 이게. 어?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그 10년 전 모바일 레볼루션과 10년 전에 있었던 IT 레볼루션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와서 각국의 로컬화 하는 거, 현지화해서 자체 스타트업이 굴러가는 게 지금 특징이었어요. 거기서 스타트업 투자하고, 그리고 자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AI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챗GPT가 도미넌트해. 그냥 다 발라버렸어, 이번에. 로컬이 지금 되게 이거 챗GPT를 어떻게 이겨? 네이버나 그나마 조금, 이게 뭐, 크로바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판도 많이 지금 바꿀 거예요. 이 전례 없는 걸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AI와 뭐 우리가 그 주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또 더밀크가 지금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공론화해보고 또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네, 이달 말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가 더 웨이브 2023 서울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커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거 다 소개 내가 한번 섭외했어.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분들 다 제가 섭외했어. 20명을 섭외했어. 네, 20여 명의 까기. 정말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이번 그러니까요. 더웨이브의 특징이 있다면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생성 AI 그리고 메타버스 웹3인데요. 이거를 각 주제별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미래를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합니다. 이런 컨퍼런스는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특징이 뭐
AI 또는 뭐 메타버스, 웹3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연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월드코인이잖아. 어? 월드코인이 AI와 코인, 웹3랑 또 그게 이제 생성이 되고 이미지가 되면은 그거를 인증하는 그게 이제 메타버스랑 아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비전 프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다 연결이 되고 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진 분들만 이번에 가진 분들을 많이 모셨군요. 이번에 더 웨이브 컨퍼런스 제1회 웨이브 컨퍼런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더밀크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기술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모든 주제, 오늘 저희가 다룬 주제가 AI, 뭐 월드코인, 그다음 구글까지 다 다른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주제가 지금 하나로 통합되는 약간 그런 방송, 정말 희한한 방송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더밀크에서만 할 수 있는 방송을 보신 거여서 저는 주민 더밀크가 계속 좀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대표님이 오셔서 오늘 그 컨텐츠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바쁘지만 않으시면 저희가 매번 초청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지금도 한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12시 12시 반이야 20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금 12시 예. 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겨우 시간을 내서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의견 달아주시는 대로 저희가 또 이런 의견들 반영해서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대표님이 오셔서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신 한정훈 선배, 한정훈 기자님께서 클로징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마감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병풍. 네, 네, 이거 한 말씀 해주세요. AI가 아닌 걸 보여주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가상 AI 캐릭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아까 피팅 관련해서 좀 영상을 왜 안 찍었어요? 거기. 음, 아니 나 지금 영상은 네, 네, 그거 놓고 혼날 줄 화가 나갖고 지금 알았다. 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었어 내가. 그리고 사실 이게 알겠지만 뭐 클로징 멘트긴 한데 사실 이 피팅 기술은 솔직히 버추얼 뭐 훨씬 아까 손정원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가 훨씬 더 사실 앞서긴 해요. 구글이 보여준 건 1차적인 건데 결국은 구글이 다 먹겠죠. 결국에는. 예.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샘 알트만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슬라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이 지향하는 부분은 좀 적당히 깊게 들어가고 빨리빨리 이슈들을 전해주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좀 괜찮으면 아예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도 해요. 왜 라이브로 하면 제가 편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라이브를 한번 해서 좀 다 모여서 사실 일부 각자 분야에서 조금 그 전문 분야들 다 각자 다르고 오늘 사실 저는 이미 좀 쉬려고 하고 있었어요. 엔터테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손정호 선배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겠다 생각을 해서 예, 오늘부터 상당히 재밌는 오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좀 역시 다음번에도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오늘 나는 역시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오늘 말하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나온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역시 나 정리도 좀 그런 되고, 그죠? 예, 정리도 되고, 예, 말하면서 생각해요. 아까 그 라이다 이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생태계 이것도 평소 생각하던 거였는데, 그런 거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좋았던 거, 근데 진짜 평소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건데, 그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스타트업과 투자자들 아마 다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좀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때는 좀 뭐 앞서가서 뭔가 선점하고 이런 게 큰 의미가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돈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뭐, 뭐 이거를 다 지켜보고 좀 짱 보는 모델 이거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네. 주민등록그 알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3부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3부. 2부가 아니라 3부가 됐다. 아, 진짜요? 네. 예. 어휘님이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네. 원래 이런 빅테크들의 지금 덩치가 더 커지면서 이 규제 관련된 이야기, 구글 광고 규제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기사로 우리 닉 기자님이 다루셨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서 한정훈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다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하는 판이 바뀌고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달 말 28일, 29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더 웨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다음 주에도 제발. 그거 하지 마.